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이후에 정부는 국민을 사고로부터 보호하겠다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습니다.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어느 때보다도 대형 사고가 많았습니다.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안전불감증과 인재라는 말도 늘 따라다녔습니다. 저희 JTBC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카이스트 재난학연구소와 함께 세월호 이후에 일어난 10건의 대형 사고의 원인은 무엇이고 또 반복되는 이유는 또 뭔지 심층 취재했습니다. 정재윤 기자입니다. 원인은 크게 9가지로 분류됐는데요. 이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불법을 눈감아주는 등의 행위가 다수 포착됐고요. 또 이윤 추구에만 급급한 기업이나 이 대충대충식 관할 당국의 조직 문화도 이 사고를 초래했습니다. 또 저소득층이 위험에 더 노출되는 안전 불평등 사회 구조도 원인이 됐습니다. 특히 사고 10건 중 7건에선 공통적으로 공무원이나 기업의 조직 문화가 사고를 초래한 걸로 확인됐는데요. 이 7건의 사고 안에서 조직 문화로 인한 문제는 10번 발생한 걸로 분석됐습니다. 관행적 묵인도 5건의 사고에서 14번 포착됐습니다. 이 취재진은 대표적인 원인 3가지를 집중 분석해봤습니다. 지난달 25일 경기도 용인의 교량 공사 현장에서 교량 상판이 무너져 내려 당시 작업을 하던 인부들 중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. 엿가락처럼 휘어버린 철근이 당시 처참했던 상황을 말해줍니다. 설계 도면과 달리 공사를 진행한 게 문제였습니다. 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돈이었습니다. 용인 교량 붕괴 사고가 일어난 현장에선 관련법만 100건 넘게 위반한 걸로 드러났는데요. 이 가장 큰 문제는 규격과 다른 공사 자재를 사용했다는 겁니다. 당시 동바리 등의 가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만 제대로 이루어졌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였습니다. 이 공사 비용과 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건설업계의 이 잘못된 문화가 사고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입니다. 가시설은 말 그대로 공사를 하고 나면 없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쓸데없는 돈이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발생된 거죠. 취재진은 현재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건설 현장들을 찾아가 점검해봤습니다. 경기도의 한 주택 건설 현장. 건물을 올리기 전 설치하는 가설 지지대인 동바리가 흐들거립니다. 제대로 고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. 저 구멍을 뚫어놓은 이유가 이 서포터를 상단에 고정시키기 위해서 모서로다가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놓은 건데 지금 보시다시피 하나도 지금 그 고정이 돼 있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동바리 연결고리도 규격과 다릅니다. 이 정도의 철사로 그 정도의 그 하중을 지탱할 수 있느냐가 의문스러운 거죠. 현장 인부들은 시공사로부터 안전장비를 지급받지 못해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건설사들이 돈을 들이지 않으려다 보니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비용 절감적인 측면이 하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다 지키는 것보다 차라리 고발을 당하고 벌금을 내는 편이 훨씬 더 비용이 덜 들어간다. 이런 생각들이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. 지난해 11월 전남 담양의 한 펜션 야외 바비큐장에서 불이 나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. 펜션 일부 건축물을 불법으로 지은 펜션 소유주가 1차적으로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. 하지만 불법 단속을 소홀히 한 공무원들이 사고를 더 키운 셈이 됐습니다. 아니 개인 건축물을 일일이 가서 이렇게 다 못하잖아요. 어떠한 민원이 있다든가 어떠한 지시가 있다든가 그때그때 그래서 가서 확인하는 거지. 담양 펜션 사고는 위반이 얼마나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묵인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. 그나마 한 대 있던 소화기는 30초 만에 작동을 멈췄습니다. 또 불이 난 바비큐장은 무허가 시설이었고 사전 안전 진단도 당연히 없었습니다. 이 지자체는 담당 인력 부족을 이유로 일상적 점검에 소홀했습니다. 여기에 농어촌 관광 확대를 이유로 정부가 느슨하게 풀어준 숙박시설 안전규제는 위반의 여지만 더 만들어준 꼴이 됐습니다. 취재진이 영업 중인 펜션들을 가봤습니다. 야외 바비큐장 바닥은 나무로 돼 있어 불이 옮겨 붙기 쉽지만 소방시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. 방 안엔 소화기가 하나 있긴 하지만 그마저도 권고 유효기간을 넘긴 겁니다. 화재 경보기는 아예 없습니다. 마당엔 LPG 가스통이 방치돼 있습니다.
취재진이 관할구청에 확인해 본 결과 이 펜션은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곳이었습니다. 현재 전국의 야영장은 약 1,800여 개로 추산됩니다. 이 중 등록이 이뤄져 관리받는 시설은 97곳에 불과합니다. 때문에 95%에 가까운 대부분의 시설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겁니다. 공무원들은 불법 운영되는 걸 알아도 묵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시인합니다. 지하철에서 보통 선거직 분들은 단속하는 걸 싫어하시잖아요. 어디나 마찬가지실 거예요. 단속해서 좋은 얘기 안 나오거든요. 올 1월 의정부 아파트 화재. 오토바이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번져 건물 3개 동을 태웠고 사망자 4명을 포함해 100여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. 화재가 난 의정부 아파트는 일명 도시형 생활주택이었습니다. 1, 2인 가구, 특히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까다로운 주택법을 개정해 나타난 주거 형태입니다. 이 별도의 주차 공간을 마련할 의무가 없어 불법 주차된 차들로 인해 이 좁은 골목은 소방차 진입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. 이 건물 외장재로 값비싼 불연재를 사용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었습니다. 서민을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내놓았지만 안전 역시 싸구려 수준이었습니다. 전국의 화재 경계 지구로 분류된 지역은 115곳으로 대부분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곳입니다. 이 지역에선 화재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1년에 2곳 중 1곳에서 불이 난 꼴입니다. 취재진은 서울 용산의 한 쪽방촌 지역을 찾아가 봤습니다. 전선은 서로 뒤엉켜 있어 합선 위험이 있어 보였습니다. 노후된 건물은 여기저기 금이가 있고 살짝만 만져도 시멘트가 부서져 떨어집니다. 또 방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통로도 좁아 화재가 나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. 어찌 불안이지. 등기들 과부하 걸려가지고 그게 그냥 팡 소리가 나고 과부하. 반면 쪽방촌 바로 앞에 위치한 고급 주상복합 건물 주변은 잘 정돈된 모습입니다. 불과 300m밖에 안 떨어져 있지만 마치 다른 동네에 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. 저소득층일수록 어떤 생활 환경이 그만큼 삶의 기본적인 여건을 보장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죠. 전문가들은 인재가 생기게 된 근본적인 사회적 구조를 고쳐야만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. 휴먼 에러를 더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어디서 오느냐, 그 영향 요인을 분석해서 제대로 찾아내고 그걸 대처하고 없애고 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 확률이 줄어들지가 않습니다. JTBC 정재윤입니다.